첫 번째 서한. 예수, 마리아, 요셉. 마닐라에서 1842년 2월 28일 존경하올 르그레조아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조선을 향해 출발하게 되어 이 기회에 잠시 틈을 내어 신부님께 짤막한 편지를 올립니다. 신부님께서 우리와 헤어지신 지도 벌써 아주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2월 16일쯤에 리보아 대표 신부님께서 미스트루 신부님이 저를 데리고 조선으로 가도록 배정하셨습니다. 이 여행이 비록 험난한 줄을 알지라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사하게 지켜주시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군함을 타고 갑니다. 그 군함은 프랑스의 루이 필리포 왕이 중국에 파견한 사절 장신이를 마카오에 태워다 준 군함입니다. 마카오를 떠난 후 우리는 하느님의 보호로 순조롭게 항해하여 마닐라에 입항하였고, 여기서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장만해서 2월 말쯤 출발할 예정입니다. 신부님, 내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이곳 신부님들과 우리도 모두 건강히 잘 있습니다. 신부님과 작별한 후로는 오늘까지 프랑스어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대표부 신부님들이 편지하실 것이므로 저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최 토마스 최양업은 지금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면서 기도 중에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스승님께 청하며 저도 신부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하올 스승님께 부당한 아들 김의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두 번째 서한. 이 두 번째 서한, 즉 주산에서 리보아 신부에게 올린 서한은 유실되어 현존하지 않는다. 주산에는 1842년 5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체류하였다. 세 번째 서한. 예수, 마리아, 요셉. 상해에서 1842년 9월 마카오의 리보아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우리가 아직 주산에 있을 때 신부님께 제가 짧은 서한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짧은 서한을 드립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산에서 돛을 펴고 출범하여 영국 함선 20척과 함께 양자강, 지금의 장강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출발할 날을 기다리며 오늘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세실 함장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에리고노로 조선에 갈 것으로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아주 많이 변하여 조선으로 갈 가망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실 함장은 마닐라로 향하여 출항하였고, 우리는 지금 여행 보따리를 가지고 양자강 기슭에 있는 어떤 외교인의 집에 머물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래지 않아 에리고노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세실 함장은 아직도 자기는
조선으로 갈 희망을 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조선으로 가는 항해 중에 역풍이 불어닥칠 경우에는 조선으로 갈 항로를 바꾸어 마닐라로 향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메스트르 신부님은 에리고노에 머물러 있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느님의 섭리와 산동 주교님의 안배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브리니에르 신부님이 상해에 계시는 주교님께 파견하였던 범 요한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 요한이 돌아오지 않기에 브리니에르 신부님은 토마스와 함께 우리가 머물고 있던 집으로 갔는데, 우리는 에리고노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돛을 올려 출항하려는데 범 요한이 상해로부터 천주교 신자들의 작은 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메스트르 신부님은 즉시 계획을 바꾸어 저와 함께 위에서 언급한 황세흥이라는 외교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세실 함장은 마닐라로 출발하였습니다. 브리니에르 신부님과 토마스는 9월 11일에 범 요한과 천주교 신자들의 작은 배를 동반하고 영국 군함을 타고 갔는데, 거기서 의복을 바꿔 입고 상해에 계시는 주교님한테로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모두 잃고 외교인 황세흥 씨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달리 조선으로 향해 갈 길을 모색하며 출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님도 아시다시피 영국군은 여기서 강 오른편 연안에 있는 몇몇 도시와 상해를 함락시키고 남경으로 진격하였습니다. 도중에 성곽과 천연적 지형으로 방어된 도시도 점령하였는데, 그 도시는 진강부라고 불립니다. 이 도시의 왼편에 있는 제국 운하 근처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금으로 된 섬이라는 금산이 있습니다. 영국군이 남경에 도착하여 그 도시 북쪽에 있는 산, 즉 종산에 군대들을 상륙시키고 그 도시를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 광경을 보고 벌벌 떨면서 영국군에게 강화를 청하러 사자를 보냈습니다. 영국군은 이런 사실을 알고 저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강화 조약을 맺고 8월 29일에 조인하였습니다. 영국인들과 이 강화 조약을 맺은 중국 측 고관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제의 위숙부 기엔씨, 대청 제국의 정권 대신 1, 2부씨, 달당군의 장군 티씨, 강남 총독 뉴킹씨. 그 후 황제가 강화 조약과 그 조건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직서를 내렸습니다. 강화 조약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영국의 배상금 2,100만 원을 지불할 것. 중국은 6개 항구에서 영국과의 통상을 승인할 것. 영국은 북경 황제에게 대사를 파견할 것. 세실 함장은 남경에 상륙하기를 원하여 중국인의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였는데, 그 배는 낡고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더랍니다. 실제로 그 배가 여러 군데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보고 더 견고한 배를 구하려고 디프레시와 저를 상해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상해 부근에 상륙하여 중국 관리의 도움으로 상당히 큰 배를 장만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배를 젓는 방식이 달라서 두세 번 땅에 부딪혔습니다.
그 이튿날 군인들을 더 많이 파견하여 배를 끌어왔습니다. 이 배를 가져온 다음에 세실 함장은 자기 부관 디프레시와 프랑스 왕 필리프의 사절, 지리학자와 저, 그리고 약 20명의 선원을 대동하고 16일 동안 항해한 후 강화 조약이 조인되던 바로 그날 남경에 도착하여 조인식에 참석하고 4명의 중국인 고관들을 전부 만났습니다. 그 이튿날은 남경탑과 교회를 관광하였는데 성 안의 시가지에 들어가는 것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국인에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위에서 말한 진강부를 점령하는데 150명의 군인을 잃었으며 도시 전체가 파괴되어 악취가 가득하였습니다. 이 도시의 중국 고관은 영국군이 승리한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녀들을 모아놓고 집에 불을 질러 모두 함께 다 죽었다고 합니다. 미스트르 신부님도 편지하실 테니까 저는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스승님께 기도 중에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청하고 아울러 내내 안녕히 계시기를 빕니다. 공경아올 스승님께 무익한 아들 김애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주신 파리에 계시는 장상께서 우리가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것을 금하셨다는 것을 미스트르 신부님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프랑스어 공부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공부를 계속해야 할지 또는 아주 포기해야 할지를 대표 신부님 리브아 신부님께 문의해 보라고 미스트르 신부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편지에 쓰신 대로 프랑스어 공부에 대해서 포기해야 하는지 또는 계속해야 하는지를 문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이 공부의 계속을 허용치 않으며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완전히 포기할 이유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